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윤입니다. 자, 오늘 라이노 배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제품을 모델링을 완성을 하고 나서 대부분 로고를 새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로고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어떤 가치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제품의 로고가 또 들어감으로써 그 완성도를 또 높여주기도 하는 요소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보통 그 로고는 인쇄가 이게 된 듯한 느낌이 있고, 또는 양각이나 음각으로 새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제품의 평면, 그 다음에 제품의 어떤 곡면, 그런 면에 어떤 명령어를 사용해서 그 로고를 새기는지 대해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간단한 방법은 평면이죠. 그쵸? 근데 곡면이 좀 까다로운 면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런 것들은 사실 만들어내기가 좀 어려운데,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간단하게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센터에서 출발하는, 자, 센터 베이스를 물어보는데 0을 주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이 치수는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테스트용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눌러주겠죠. 자, 텍스트는 그냥 디자인이라는 글씨를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로고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미지를 여기다 가져와서 그 선으로 다 따야 됩니다. 실제 또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이 되었다면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이렇게 작업된 거를 라이노에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 파일이나 또는 CAD에서 작업된 그 DWG 파일까지 다 불러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그 데이터가 라이노로 불러드렸을 때 100%의 그 완성도 있는 그런 완벽한 선을 가져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인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는 그냥 디자인이라는 글씨를 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인쇄가 된 듯한 그런 로고가 들어갔다면은 서페이스로 체크를 하시고, 자, OK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글자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자, 위쪽으로 이제 올려주는데요. 그 그리드 스냅이 켜져 있으면 이 물체의 표면과 100% 일치가 되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요, 이 로고를 최대한 가까이 붙여주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약간 띄워줘야 되겠죠. 이거를 100% 이렇게 일치를 시키게 되면은 간혹 가다가 얘가 나오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공중으로 띄워주시면은 간단히 로고를 새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렌더 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재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간단한 재질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냥 페인트로 적용을 해 볼게요. 자, 배경도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 6.0 이상을 사용해야지 이런 그 재질들을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7.0 버전으로 설치해서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디자인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이제 새겨져 있기 때문에 뭐 렌더링을 해도, 그쵸? 뭐 그림자가 뭐 생긴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 그 물체 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게 되면은 그림자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체 위에 최대한 확대해서 얘를 갖다 놓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듯한, 그렇죠? 뭐 이렇게 찌그러지는 않는데 이렇게 겹쳐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렌더링 상에서는 뭐 잘 나오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뷰포트에서 문제가 없이 잘 보이고 싶다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띄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게 그 인쇄 형태의 로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솔리드 형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크니스를 현재 1.0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수치를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글자의 두께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줌인을 많이 했네요. 자, 위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은 양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근데 주의사항은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을 할 때, 뭐, 글자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물체와 물체끼리 이렇게 간섭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상태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물체 안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렌더링 상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V-Ray 렌더러 같은 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물체가 겹쳐진 부분에 그 섀도우 렉이라는 어떤 그런 지저분하게 노이즈가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요, 물체랑 겹쳐지지 않게 이렇게 살짝 띄워주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또는 V-Ray가 아니라면은 뭐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살짝 집어넣는 건 괜찮은데 혹시 이제 V-Ray 같이 그런 고급 렌더러를 사용했을 때는요, 이 아래쪽에 이 글자의 아래쪽의 표면을 지워 주셔야 돼요. 난반사가 들어가지 않게.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에 이 면을 다 지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extract surface 있죠? 자, 요 명령을 사용해서 요 아래쪽의 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지우라는 겁니다. 언제? V-Ray 렌더링 할 때. 그거 외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HDR,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GI 렌더러 같은 경우는 난반사라는 것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잖아요. 빛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들어오게 되면 요 사이로 만약에 아까 글자의 표면이 바닥면이 있다면은 빛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난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빛이 이렇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요 부분에 지저분하게 그림자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아래쪽의 면을 지우게 되면 빛이 요 안으로 타고 흘러가겠죠. 요 안에서 계속해서 난반사가 일어나다가 이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가 깨끗하게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시 취소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각의 로고는 이런 식으로 올려놔도 되고요. 물론 물체와 이렇게 합쳐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뭐 물론 재질이 다른 경우라면은 이렇게 띄워놓는 게 맞겠지만 만약에 이 물체의 표면과 이 로고가 같은 재질이라면 합집합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솔리드 툴에 가서 부올린 유니온을 눌러서 이렇게 합집합 형태로 만들어주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단한 또 방법인데요. 음각으로도 글자를 새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음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약간 스케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깊이를 파줘야 되겠죠. 여기가 물체의 표면이기 때문에 뭐 이만큼 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파겠다. 그래서 메인 물체를 선택을 하고 여기 부울린 디퍼런스 명령으로 차집합을 주는 거죠. 그래서 delete input yes, 그렇죠? yes를 하면은 바로 지워지게 되면서 이렇게 차집합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물론 모서리에다가 필렛을 다 처리를 해주면 아무래도 렌더링을 했을 때 결과물이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면만 이렇게 확대를 해서요.
크로싱으로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되겠죠. 크로싱. 자, 여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엔터, 엔터. 자, 확인을 해보면 네, 이렇게 위쪽에만 필렛이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렌더링을 했을 때 요 모서리에 아무래도 하이라이트가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입체감 있는 그런 글자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 면을 떼어내 주시면은 또 색을 따로도 줄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 아까 extract surface 또는 여기서 오른쪽 누르면 extract surface 이제 같은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선택을 하시고 요 면을 선택을 해서 네, 떼어주면 되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요거는 그룹으로 네, 처리를 해주면 작업하기 편하겠죠. 그리고 또 플러스를 눌러주고 또 페인트로 할게요. 이왕이면 색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ssign to object 그쵸? 네. 자, 요거는 렌더 뷰로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색을 넣어서 또 다양한 느낌으로 또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평면 로고 새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인쇄가 된 듯한 그런 느낌과 그 다음에 양각, 그 다음에 음각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둥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평면이 아닌 곡면의 로고를 새길 때는 또 다양한 또 명령어가 또 존재를 하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작업한 거는 네, 저장을 했습니다. 자, 제가 제공한 그 가습기 미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었어요. 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제공을 했으니까 요거를 받아서 요거를 가지고 로고를 새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제가 재질을 다 집어넣긴 했는데요. 물론 정식 재질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보기 좋게 재질을 넣었습니다. 여기 이제 메탈의 느낌도 맞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굳이 재질을 주겠다 그러면은 여기 바로 메탈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를 클릭을 해서 요게 라이브러리로 가면요 그 메탈의 재질들이 여기 다 존재를 해요. 네, 여기 렌더 컨텐츠를 누르면 이렇게 메탈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재질들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요거보다는 한 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택을 미리 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그래서 assign to object 그렇게 해서 메탈 재질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뭐 크게 뭐 메탈의 느낌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다시 돌아가서요. 자, 그럼 여기에 그 로고를 이제 새겨 볼 건데요. 자, 곡면이 좀 약간 그래도 좀 심한 편이죠. 왜냐하면 원형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짧은 글씨의 로고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로고가 상당히 길어요. 그러면은 투영을 시켜서 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글자가 좀 왜곡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를 눌러주고 자, 커브로 그쵸? 커브로 체크를 하고요. 이게 제품이 미로거든요. 그래서 미로를 주시고 참고로 여기 add spacing을 눌러주면은 이 글자의 간격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스케일을 조절을 하고요. 좀 별로네요. 네, 이거 다시 할게요. add spacing은 꺼주고 그냥 바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적절하게 이렇게 이제 키워주고요. 자,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언두 하면서 또 작업을 할 거니까, 예, 신중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는 쉐이드 모드로 바꿨어요. 그리고 참고로 레이어로 가면은, 레이어에 각각, 이렇게 제가 분리를 해놨습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미로라는 이 글씨를 가지고 이 물체에다가 이제 투영을 할 건데, 자, 투영은 라이트 뷰나 다른 뷰에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정확하게 보이는 글자는 프론트 뷰에 있기 때문에 프론트 뷰에서 프로젝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눌러주시고 커브를 선택을 하겠죠. 예, 그리고 나서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나 폴리 서피스를 선택을 해요. 자, 선택을 하시고 엔터.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뒤쪽에도 이렇게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이 투영된 커브는 삭제를 해주시고요. 자, 요게 가운데에도 이렇게 글자가 존재를 하거든요. 자, 요거는 그냥 바로 지워줄게요. 요것도. 자,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제 스플릿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쪼개질 그냥 할게요. 자, 스플릿을 먼저 명령어를 내리게 되면 쪼개질 물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커팅 오브젝트는 투영된 이 글자를 선택해 주시면 되죠. 윈도우로 잡아 주시면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투영이 되면서 동시에 이렇게 잘려졌죠. 그래서 요 부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머티리얼 재질 창에 가서 여기서 페인트로 그냥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assign to object. 이런 거는 작업하기 편하게 그룹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재질이 안 보이잖아요. 그 안 보이는 이유는 렌더 모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색상을요,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글자의 폭이 좁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를 다시 언두를 하고요. 자, 네, 다시 가겠습니다. 자, 짧은 글씨는 상관이 없는데 긴 글씨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미로 디자인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이걸 큼직하게 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할 건데, 물론 여기와 배치는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가상으로 하는 거니까 테스트로.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또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미리 커브를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커브를 미리 선택을 해 놓은 다음에 자, 프로젝트 실행, 그 다음에 프론트 뷰에서 또 하셔야 됩니다. 물체 선택, 엔터. 자, 그럼 아까와 똑같이 가운데와 뒤쪽은 삭제를 하고요. 자, 이쪽을 보니까 왜곡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네요, 사실. 그렇죠?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더 길게 한번 처리를 하고 다시 한번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다 헷갈리지 않게 지워주고요. 텍스트를요, 요거를 끝에다가 한번 5를 0이나 한번 5를 넣어 볼게요. 제가 원하는 거는 글자가 왜곡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자, 다시 프로젝트 엔터.
네, 제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이런 거예요. 글자 O가 뭔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쵸? 요 가운데 O는 정상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쪽 가장자리로 가면서 이렇게 왜곡이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 글자가 이렇게, 그쵸? 이렇게 가면서 이쪽 부분에 왜곡이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키워 보겠습니다. 다시 프로젝트. 자, 그러면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 예,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것들이 이런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그런 선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둥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가다 뭐 화장품의 용기 같은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풀커브라는 게 또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풀커브가 있는데, 풀커브는, 프로젝트와 좀 다른데, 프로젝트는요, 이렇게 직선 형태로, 탑에서 봤을 때는 이제 수직입니다.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영이 되면서, 여기 이제 잔상이 남게 되는데, 풀커브는 좀 달라요. 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뭐 소개를 했지만, 풀커브 같은 경우는 이 물체의 중심으로 투영이 됩니다. 이렇게 요 가운데 중심으로 투영이 되니까 그럼 여기 부분에 이제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물체 로고가 이 글자가 커브가 여기 표면 위에 달라붙게 된다. 예, 만약에 얘가 더 멀리 있게 되면 얘를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네, 여기에 로고가 새겨지게 되고요. 글자가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에 로고가 새겨지게 됩니다. 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글씨는 프론트 뷰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네, 이거는 퍼스펙티브에서 가능하다. 풀커브는. 그래서 커브들을 미리 선택하고 그 다음에 풀커브 선택, 그 다음에 물체 선택. 자, 여기 딜리트 인풋, 이 원본을 지우겠느냐. 그래서 yes를 해주시고요. 선택, 엔터.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달라붙는 거가 확인이 되죠. 네, 그럴 때도 이렇게 로고를 새길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사실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로고가 새겨지기 때문에, 이 가운데 쪽을 보면은, 어떤가요? 글자가 좀 이렇게 마치 풍선처럼 이렇게 부푸른 것처럼 되어 있고 양쪽 사이드에는 글자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풀커브도 사용하기는 조금 그렇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또 할 것이냐 또 이제 고민 중인데, 자, 이 영역에 아니면 아주 길게 이 정도 영역에 글자가 큼직하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일부의 면을 잘라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려면은 여기에 UV가 있거든요. 그래서 Create UV 커브를 이용해서 곡면에 글자나 어떤 로고나 어떤 심볼, 마크 뭐 그런 것들을 여기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각형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센터. 네, 그럼 가운데가 이 정도 되겠죠. 그리드 스냅을 켜주고요. 한 이 정도로 요 사각형 범위 내에 내가 글자를 넣겠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눌러주고 물체 선택 엔터. 자, 그 다음에 얘를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스플릿을 이용해서 커브 선택 엔터. 그렇죠? 그럼 여기가 잘려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UV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제가
제 유튜브에 이제 올려놓은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요 나머지 얘네들을 일단 다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H. 네. 컨트롤 H는 단축키예요. 물체를 숨기는. 자, 그리고 나서 자, F10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그 포인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포인트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물체를 잘라놨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그 untrim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거를 복구시킬 때가 있어요. 그거를 대비해서 그런 그 정보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untrim 있죠, untrim. 요걸 눌러서 요 엣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복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F10을 눌렀을 때 이 포인트가 존재를 한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요. 자, 없애기 전에 자, UV는 선택된 서피스를 바닥에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래서 UV는 보통 이제 매핑 좌표를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X 좌표, Y 좌표를 얘기하는 것처럼 매핑에서는 U와 V를 사용합니다. 뭐 잠깐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이제 빨간색이 여기가 이제 X 방향이고 이 Y축이 녹색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리고 저기 반대편은 이제 마이너스 X, 여기는 마이너스 Y가 되는데 매핑이라 함은 어떤 이미지를, 어떤 사각형의 이미지를 물체에 이렇게 감싸게 되겠죠. 그냥 감싸게 되면은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정사각형이 대부분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여기가 1이죠. 1. 그렇죠? 여기도 1이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0,1 좌표라고 하긴 하는데, 이 0,1 좌표 안에 뭔가 이렇게 맵이, 그러니까 물체를 전개시킨 전개도가 요 사각형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가로 방향을 X라 하지 않고 U, 그 다음에 세로를 V라고 그래요. 그래서 UV 좌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UV라는 거는 이 물체의 전개도를 펼쳐놓은 형태, 그거를 UV 좌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뭐 박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 박스를 펼쳐 놓으면, 그쵸? 뭐 이렇게 되겠죠? 하나가 더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UV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를 전개화 시킨 거. 결국은 이거를 접으면 박스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요, 이 면을 잡고 UV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 0,1 0,0 이 중심으로 해서 좌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엔터를 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만든 면은 상당히 작아요. 근데 되게 크게 만들어졌죠.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F10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정보들이 여기에 펼쳐진 거예요. 그러면 작업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두를 다시 하고, 자, 이 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싱크 트림드가 있어요. 이 시링크 트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아까 이렇게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들을 줄여줘요. 이 물체의 사이즈로 피팅을 해주는 거죠. 이걸 딱 눌렀죠. 다시 F10을 누르게 되면 아까는 완전히 다르죠. 아까와는 다르게. 그래서 여기도 언트림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작동이 안 됩니다. 아까는 이렇게 작동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UV를 클릭을 하고 엔터를 딱 칩니다. 그러면 이 물체 크기만한 크기로 UV 좌표가 이렇게 펼쳐지게 돼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글자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글자를 새길 때는 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이렇게 키워주겠습니다.
자, 큼직하게 이렇게 나는 들어갈 것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전체를 잡아주고,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UV 커브. 자, 오른쪽 눌러주시고, 서피스 선택.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글자가 등록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자가 정확하게, 들어갔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글자들을 선택을 하고요. 다 잡으셔야 돼. 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서피스 선택.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나요? 여기에 등록된 요 커브는 지워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서피스를 선택해서 스플릿. 그 다음에 커브 잡고 엔터. 그럼 다음과 같이 글자가 이렇게 다 잘려진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사용된 커브는 지워줄게요. 서피스, 어디를 가냐면 셀렉트. 그 다음에 셀렉트 커브. 네, 여기를 다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자들을 이제 서피스를 선택을 해서 원하는 컬러로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렌더뷰, 그래서 재질창에 와서 뭐 요거로 넣어볼게요. 그냥 그래서 assign to object 이런 식으로. 네, 아시겠죠? 이런 방법으로도 새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이번에는 자, 똑같이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나는 이거를 양각이나 음각으로 또 새길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글자를요, 잠시 지워주고, 자, 이번에는 솔리드 형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쇄가 된 듯한 느낌이다, 그거는 이제 지금 했던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자, 서피스를 솔리드를 체크를 하시고, 자, OK를 합니다. 그래서 글자의 크기를 이렇게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거는 글자를 양각이나 음각으로 새기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UV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UV로 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폼에 가보면요, 팔로우 얼롱 서피스가 있어요. 자, 이거는 서피스를 따라서, 물체가 표면 위에 달라붙는, 그런 명령어인데, 자,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령어를 딱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따라갈 물체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참고로 프론트 뷰에서 보면은 지금 글자가 밑으로 내려가 있네요. 그쵸? 요거를 세팅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확인을 해보면, 네, 제 생각에는 요거가 아마 되지 않았을까. 잠깐 확인을 하고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글자가 이 X축 위에 올라가 있죠. 텍스트를 쓸 때 아까 여기 높이가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바닥으로부터 들어가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여기 바닥으로부터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가는 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거는 0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강색이 X축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물체의 표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 글자가 이렇게 살짝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글자 표면 안으로, 그러니까 글자 표면이 아니라 새겨질 면에 이 글자가 살짝 들어가라, 그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물체의 표면이죠. 표면인데 로고가
이만큼 깊이 있게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살짝. 그렇죠. 또는 글자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이렇게 살짝 떨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표면 위에 달라붙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주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자, 요 명령어를 실행을 했어요. 그럼 이제 물체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쳤어요. 근데 베이스 서피스를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는 좀 서피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만드시기 전에 서피스를 만들어야 돼. 이 사각형을.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서피스 툴에 가보면 surface from planar curve라는 이 명령이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어떻게 돼요? 면이 만들어지겠죠? 자, 요 커브는 사실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지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solid transform 명령어 실행. 자, 글자들을 윈도우로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엔터. 자, 베이스 서피스를 물어보죠. 베이스 서피스는 여기 보면 가까운 쪽, 코너 쪽에 가까운 부분을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카피를 해서 이쪽으로 달라붙게 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리지드인데요. 리지드는 딱딱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여기는 이제 노로 돼 있죠. 그렇죠? 딱딱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봐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엣지를 요 부분을 잡아주는 거죠. 네, 잡았습니다.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타겟 서피스를 지금 우리가 여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데나 뭐 다른 데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가 엉뚱하게 나와요. 그렇죠?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명령어 내리고요. 명령어는 그냥 엔터 다시 치시면 명령이 다시 살아납니다. 자, 선택. 여기도 선택. 네, 어떤가요? 글씨가 잘 들어갔죠? 네, 이렇게 물체의 곡면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새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리지드를 예스로 해볼게요. 자, 그리고 선택. 여기를 선택하는 것보다 엣지 선택하시고 마찬가지 여기도 선택. 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면의 상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건데, 자, 요거를 하나 카피를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비교하는 차원에서. 근데 크게 구분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명령어 실행. 이번에는 리지드를 노로 할게요.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않겠다. 선택. 뭐 달라진 거 있나요? 여기 면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가까이 해서 보면은 얘는 글자가 좀 왜곡이 되어 있죠. 그리고 면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얘네들은 면이 추가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자, 명령어를 주고 그 다음에 엣지 잡고 또 엣지를 잡는데 리지드를 yes로 하게 되면은 물체의 곡면을 따라서 정확하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리지드는 딱딱하게, 그러니까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이쪽에 붙이겠다라는 거고, 리지드가 노로 하게 되면은 물체가 곡면을 따라가면서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변형을 주면서 글자가 달라붙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양각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음각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 글자를 절반 정도 이렇게 잠겨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같은 명령을 주시면 되겠죠. 선택, 선택. 여기 가장자리 엣지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결과를 보면 글자가 이렇게 뒤로, 그쵸? 절반쯤 잠겨져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차집합으로 빼주셔야 되는데요. 자, 솔리드 툴에 가서, 자, 먼저 메인 물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집합 선택하시고, 딜리트 인풋이 yes로 되어 있죠.
예, 선택 엔터. 예, 그럼 글자가 이렇게 음각으로 예,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익스트랙 서피스를 이용해서 예, 여기에 면들을 다 이제 떼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쵸? 그리고 나서 렌더 뷰로 보고 네, 색상은 뭐 원하는 재질을 넣어 주시면 되죠. 일단 페인트로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네, 이렇게 그 음각으로 새길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따라하면서 저랑 똑같이 안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히 차집합을 했는데 합집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면의 방향이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 설정에서 예, 면의 방향을 이렇게 좀 설정을 해놨어요. 지금 이쪽에는 약간 갈색으로 보이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옵션에 가시면은 먼저 그 좌측에 그 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디스플레이 모드를 확장하시고요. 쉐이드 확장. 네. 그러면 오른쪽에 그 백페이스 세팅, 그러니까 뒷면 설정이죠. 뒷면. 그래서 여기 싱글 컬러로 주시고요. 이거 여러분들 그 라이노 버전 쓸 때 한글 버전 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영문 버전 쓰세요.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뒷면의 컬러를 저는 이제 갈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케이 해주고요. 예, 그럼 이렇게 갈색이 보입니다. 이거의 의미는 면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요게 앞면이고, 요게 프론트 페이스, 요게 백 페이스, 뒷면 설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앞뒤로 바꿀 수도 있는데, 여기서, 플립 디렉션, 예,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면이 이렇게 뒤집히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뒷면이 앞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차집합으로 똑같이 빼주게 되면은, 합집합이 돼버려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차집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게 면의 방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Analyze 디렉션이 있는데 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그 화살표의 방향이 바로 프론트 페이스예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 가로 안에 플립. 그럼 화살표의 방향이 바뀌었죠? 요때 엔터를 딱 치면은 면의 방향이 뒤집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선택을 하면 화살표의 방향이 프론트 페이스구나. 예, 그렇게 예, 이해를 하시고 차집합을 실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플롭이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자, 그거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롭은 이거를 굳이 자르지 않아도 됩니다. 요거는 다시 언트림으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트림 이용해서 여기 엣지를 선택을 하면 신기하게도 복구가 되죠. 네, 그럼 여기에 커브는 예, 지워줄게요. 아주 좋은 기능이죠. 예, 물체를 잘랐는데 취소가 아니라 예, 이렇게 언트림을 이용해서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킬 수가 있다. 자, 그럼 요 글자를요 요건 이제 지우고 이 글자 자체를 여기다가 한번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리드를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그리드가 좀 부족해서. 자, 그리드에 가서 요 그리드 라인 카운트를 뭐 한 300 정도로 예, 높여줄게요. 자, 글자가 있는데 자, 이번에도 글씨가 예, 약간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플롭이라는 거는요. 자, 어디 있냐면은 트랜스폼에도 가보면은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거기 바로 두 번째가 있어요. 자, 스플롭은
글자뿐만 아니라 다른 물체까지도 여기에 이제 등록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한번 다른 물체도 한번 같이 등록을 해볼게요. 일단 글자부터 해볼게요. 자, 글자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스플롭을 눌러주시고요. 이런 오스냅은 꺼주시는 게 좋아요. 잠시 디세이블을 해주시고, 자, 이 글자를요, 요 가운데, 그러니까 이 물체의 중심 정도에다가 딱 정확하게 가운데 안 잡으셔도 돼요. 이 정도로 나는 잡겠다. 예, 클릭을 하시면은 프론트를 잘 보세요. 네, 조금 글자를 좀 내려줄게요. 네, 다시 한번. 자, 프론트를 보면은 점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빨강색 축에 붙어 있죠? 네,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근데 스냅을 키고 하게 되면은 엉뚱한 데에 달라붙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프론트 뷰를 잘 보시면은 어디에 있나요? 포인트가 여기 위쪽에 있죠. 네,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어 스냅이나 뭐 그래서 이런 오스냅을 끄고 예,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요. 쭉 그리는데 스피어가 하나 그려져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3시 방향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물체 표면을 선택합니다. 네, 선택. 자, 그럼 선택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론트 뷰로 옵니다. 여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클릭 쭉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렇죠? 크기를 제어를 할 수 있고요. 회전도 가능하죠. 네, Shift 키를 누르면은 스냅이 걸리죠. 그래서 마우스 왼쪽, 네, 그 다음에 엔터.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아주 아까보다는 더 빠른데 여기도 잘 보시면은 글자가 뭔가 좀 약간 이렇게 찌그러진 듯한 느낌이 들죠. 요것도 리지드랑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네, 현재 노로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 다시 스플롭을 주고요. 자,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자, Shift 키 눌러주고 이 스피어는 이 글자보다 약간 크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갈 면을 선택을 합니다. 클릭. 그 다음에 리지드는 yes. 카피를 노로 하게 되면은 여기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게 되겠죠. 카피가 yes라면은 바닥에도 글씨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잡고 Shift 키를 이용해서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 자, 리지드를 yes로 했어요. 딱딱하게 하겠다. 그러면은 글씨가 아까보다는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됐죠.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스플롭이 더 좋은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 명령어는 뭐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제각기 역할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음각으로 할 때에는 아까랑 뭐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플롭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합니다. 물체 선택, 그 다음에 프론트 뷰로 와서 클릭, 이렇게 엔터 치면 글자가 절반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차제팝으로 이 글자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글자가 이렇게 음각으로 새겨졌죠. 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로고를 새기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스플롭이 재밌는 게 제가 이제 한 번으로 끝냈지만 계속해서 그려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그냥 클릭해서 다양하게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죠? 뭐 방향도 이렇게 막 돌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글자뿐만 아니라 어떤 도형들 있잖아요. 뭐 별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등록을 하면 예, 재밌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 텍스처를 입혀 볼 건데, 텍스처는 이제 데칼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그걸 해볼게요. 자, 물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데칼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클릭. 그러니까 데칼은 텍스처,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다 로고를 새기는 방법인데 한번 해볼게요. 자, 좀 제가 제공한 미로 로고 png 파일을 열기. 자, 그러면 매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매핑이라는 거는 물체에 이미지를 감싼다. 예, 그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그 맵이라는 거는 지도잖아요. 그쵸? 이렇게 뭐 세계 지도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막 있고, 뭐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 지도를 스피어가 있어요. 이 스피어에 얘를 이렇게 감싸는 거죠. 이렇게.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사진을 이 물체에 감싸는 형태. 예. 그거를 매핑이라고 합니다. 매핑. 예. 요런 거를 텍스처라고 하고요. 뭐 다른 말로 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는 맵보다는 텍스처라는 단어를 오히려 더 많이 쓸 때가 있어요. 예, 맵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말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펼친 거를 이제 UV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매핑 스타일을 어떻게 옷을 입힐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글자가 평면이기 때문에 플래너로 해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어느 방향에 하겠느냐, 앞에다가 할 것이냐, 뒷면에다 할 것이냐, 양방향 두 개 다 줄 것이냐. 예. 그리고 OK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넣어 주시면 이렇게 미로라는 글씨가 들어갔죠. 그럼 여기에서 렌더 뷰로 봐야 되겠죠. 예, 이거는 렌더 뷰를 해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적이라든지 뭐 그런 효과는 없고 어떤 사진같이 약간 복잡한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없는 뭐 심볼이나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작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핑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데칼을 사용하는데 물론 우리가 키샷을 사용한다면 라이노에서 이 데칼 주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 키샷에 가보면 그 라벨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로고를 새길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라이노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미로라는 글씨가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들죠. 그럴 때는 여기 우측에 보면은 데칼 위젯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데칼 위젯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조그만한 그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요거를 이렇게 옮겨 주시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쵸? 네, 그럼 회전도 가능하죠. 물론 스케일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건볼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 건볼에 조그만한 사각형 있죠?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은 이거를 와이어 프레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저는 단축키로 해놨는데 여기를 와이어 프레임으로 해주시면은 그래도 대략 센터가 어딘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렌더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데칼은요 여러 개를 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또 플러스를 눌러서 계속해서 또 다른 그 로고를 추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너로 해주셔야지 됩니다. 근데 글자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은 글자가 이렇게 긴 로고 같은 경우는 플랜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까 UV 매핑을 어떤 스타일로 할 것인지 그럴 때는 이제 실린더 스타일로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물론 여기 오른쪽에도 그 XYZ 포지션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치수 그쵸? 예, 좌표를 이용해서 이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 픽 포지션은 내가 원하는 곳에다 직접 이렇게 클릭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접 클릭을 해서 어떤 로고의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글자가 좀 상당히 진해 보이는데요. 자, 이 글자는요, 트랜스페어런시를 가지고
그 농도를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30% 정도 주겠다. 그쵸? 예, 나는 80% 주겠다. 예, 많이 이제 엷어지겠죠, 색상이. 이런 식으로 해서 색상의 농도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쪽에만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 뒤쪽에도 나는 새기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투영이 되는 듯한 느낌으로 보스를 주면 양방향으로 이렇게 주는데 양방향 줘야 의미가 없죠. 글자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뒤쪽에도 미로가 정확하게 나오려면은 다시 한번 플래너를 이용해서 이 안쪽으로 한 번 더 두 개를 더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열기. 자, 여기 플래너 주시고, 자, 여기를 백으로 바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 자, 위치는 이걸 하면 안 돼요. 여기 요거를 활성화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활성화 시켜 주시고, 네, 잠시 와이어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위치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뒤를 보면, 네, 요것도 얼마였나요? 40이었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40. 요렇게 앞뒤로 동시에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백워드나 보스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글자가 뒤집어져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뒤쪽에도 글씨가 정확하게 들어오려면은 매핑을 두 번 하는 거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뭐 평면부터 공면까지 다양하게 로고를 새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죠? 그럼 다음에 여러분들 모델링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로고를 이제 새겨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확실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성도 있는 결과물이 나오니까 가급적이면 로고가 없더라도 로고를 만들어서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더 느낌이 많이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장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